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함께하는 에단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SV를 슈퍼 벨레체 모델이죠. 이 모델을 리뷰하면서 람보르기니의 V12 플래그십 미드 엔진 슈퍼카 계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 일단은 자료화면 먼저 보고요. V12 플래그십 미드십 슈퍼카 계보가 그 람보르기니 그 자료화면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1966년 미우라, 74년 쿤타치, 90년 디아블로, 2002년 무르셸라고, 2011년 아벤타도르, 2023년 레보알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델인 그 미우라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미우라는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1966년 공개가 됐고요. 3.9리터 V12 12기통으로 나왔고 최고속은 280km를 오버했고요. 이때 350마력 출력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아마 가장 빠른 차로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74년에 쿤타치라는 모델이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카운타크라는 모델로 이렇게 나왔죠. 그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쿤타치는 일대 5단 수동 모델로 나왔고요. 12기통에 3.9리터 375마력을 기록했고 출력은 그렇게 나왔고 최고속은 309km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배기량을 올리면서 4.8리터, 5.2리터까지 이렇게 배기량을 올려서 콘타치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 디아블로라는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디아블로 사진도 한번 볼까요? 디아블로는 이것도 12기통으로 나왔고요. 5.7리터 485마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람보르기니가 우리가 320km를 한번 오버해보자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때 323km를 돌파하면서 최초로 320km를 돌파하는 람보르기니 모델이 디아블로라는 모델이고요. 디아블로가 악마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악마 같은 성능과 이미지로 정말 강력한 람보르기니의 그 플래그십 모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때가 이제 월드컵 때네요. 무르셸라고라는 람보르기니 모델이 또 출시가 됩니다. 이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 출시된 무르셸라고는 6단 수동 모델로 나왔고요. 12기통에 6200cc 580마력을 기록했고요. 최고속은 330km를 오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르셸라고 SV 모델이 나왔는데요. SV는 말 그대로 초고속이란 뜻이죠. 슈퍼 벨로체. 그래서 이거는 배기량을 또 올렸습니다. 6500cc로 나왔고요. 661마력을 로 기록되어 있고 최고속도 더 올라갔죠. 342km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벤타도르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아벤타도르 자료화면 한번 볼까요? 아벤타도르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1년간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요. 이때 항상 그 페라리에 비해서 약점으로 이렇게 자꾸 우려가 됐던 코너링 성능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람보르기니가 이제 아우디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아우디가 폭스 그룹 산하에 있죠. 그래서 기술 투자와 그 R&D에 엄청난 어떤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코너링 성능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굉장히 있었던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2기통에 6500cc 750마력으로 나왔고, 이때 이제 350km를 넘는 최고속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이죠. 2023년 람보르기니 레브알토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이거는 람보르기니의 첫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12기통에 825마력, 모터 3개에 190마력 합쳐서 1015마력으로 나왔고, 제로백도 2.5초로 정말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 레브알토 자료화면 한번 볼까요? 정말 멋집니다. 그 테일램프랑 앞에 전조등이 Y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대단히 멋있게 나왔습니다. 제로백 2.5초면 참 상상이 안 가네요. 2 하면 그냥 100km에 도달을 한다는 건데 정말 엄청난 성능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로백 3초 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하이브리드 모터의 어떤 역할이 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포르쉐도 이렇게 SUV가 나오고 있죠. 카이엔이죠, 카이엔. 네, 그리고 람보르기니는 우루스죠, 우루스. 근데 우루사랑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페라리도 프로상계라는 SUV 모델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마세라티는 르반테라는 모델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반떼랑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어떤 슈퍼카 회사들이 SUV로 이렇게 진출을 해서 출시가 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소비자들이 SUV를 그만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참, 그리고 이제 완전 라페라리도 그렇고 포르쉐 918 스파이더도 그렇고 맥라렌 P1,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레브알토 이런 보면 초고성능 모델들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는 걸 보면 참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르시엘라고 슈퍼벨로체 모델, 제가 프라모델이 모형 모델이 있는데요. 약간 이게 카메라가 가까이 되면 초점이 잘 안 맞는데요. 무르시엘라고 모델에 이제 SUV라고 써져 있죠. 이게 이제 슈퍼 벨로체라는 모델인데요. 무르시엘라고가 처음 나오고 나서 이제 나중에 SUV 슈퍼 벨로체 모델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661마력에 342km를 돌파하는 모델로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그 모델 무르시엘라고 그 모델을 미니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무선 리모컨이 있고요. 안에 건전지가 이 밑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넣고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방식인데요. 건전지를 저번에 좀 오래 끼워놨더니 건전지에서 액이 흘러가지고 아예 빼서 건전지를 버리고 안에 건전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건전지를 넣고 다시 작동하면 잘 움직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페라리는 굉장히 그 곡선의 우아함,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면 람보르기니는 약간 직선, 직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되게 좀 남자다운 느낌이 좀 강합니다. 디자인이. 페라리는 약간 우아하고 아름답고 좀 여성미가 좀 있다고 그러면 람보르기니는 되게 좀 남성미가 좀 물씬 풍기는 그런 느낌이고요. 배기음도 람보르기니는 약간 황소울음?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고요. 페라리는 이제 굉장히 하이톤입니다. 소프라노 그런 하이톤 느낌이고요. 배기음도 참 틀리고 어떤 디자인도 서로 틀리고
약간 서로 라이벌 관계임에는 분명한데 뭐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그러기에는 참 둘 다 너무 멋진 차고요. 어, 이거는 각자의 취향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페라리가 더 좋습니다. 페라리는 이제 F1이나 여러 가지 경주 레이스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더 공기 에어로다이나믹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그쪽에서 더 마음에 들고요. 하지만 뭐 람보르기니도 싫다는 건 아닙니다. 두 대 중에 고르라 한다면 전 페라리이긴 합니다. 네. 약간 참 굉장히 강력한 느낌입니다. 앞모습도. 예. 제가 이걸 이제 리뷰한다고 그러니까 친한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형 하지 말라고 차도 없이 뭔 리뷰냐 이런 말을 해서 고민은 했습니다만 하지만 뭐 자동차 매니아라면 꼭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떤 지식을 쌓아가고 한다면 그것도 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가져야 자동차 매니아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를 볼 때, 경차를 타더라도 아니면 뭐 10년 넘는, 15년 넘는 차를 타더라도 굉장히 세차 잘하고 정비 잘해서 깔끔하게 타면서 그 차를 아끼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게 그 자체 그 차가 명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비싸고 뭐 수입차여야 명차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차를 내가 아끼고 정말 내가 그 차가 정말 내 삶에 필요하고 나한테 정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아끼고 있다면 그게 그 차가 명차가 아닌가 싶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자동차를 항상 바라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토바이 투어 갔는데 람보르기니 우라칸이죠. 우라칸은 10기통 람보르기니 베이비 람보르기니라고 하는데 10기통 람보르기니 모델입니다. 우라칸 세대가 이제 그 지인 세 분인 것 같은데 대여주행을 해서 가는데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배기음도 멋지고요. 그래가지고 엄지척 해주면서 지나갔는데 저는 이제 양만장으로 들어가고 그분들은 쭉 직진해서 홍천 방향으로 이제 가시는 걸 봤는데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참 소유욕은 있지만, 뭐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보는 재미와 또 이렇게 그 차를 좋아한다는 그 어떤 마인드? 그런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참 람보르기니 무르쉘라고 슈퍼 벨러체 모델이 있어서 제가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고요. 그냥 뭐 이 무르쉘라하고 리뷰라기보다는 람보르기니 그 플래그십 모델 슈퍼카 계보를 얘기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